번씩 꺼져주는 건가? 자, 둘은 무슨 관계에 있다고요? 역함수 관계에 있다고요. 역함수 관계. 문제 있습니까? 역함수 관계에 있는 거.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x랑 y랑 자리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양변에 로그 a를 취해줘요. 여기는 로그 a에 x가 되고 로그 a 취하면 여기는 y가 되는 거죠. 얘가 나왔죠. x, y 자리를 바꾸면 지수함수가 로그함수가 된다는 얘기는 둘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고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얘기는 둘은 y는 x 대칭이 된다 이 얘기.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얘를 구할 때 뭐 당연하지만 기본형이기 때문에 좌표를 대입해서도 구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대칭을 이용해서도 로그함수의 기본형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수함수도 뭐가 되게 중요했죠? a의 범위가 되게 중요했죠. a가 0부터 1 사이에 있냐? 1보다 크냐? 마찬가지예요. 로그함수도 a가 0부터 1 사이에 있냐? a가 1보다 크냐에 따라서 모양이 같아진다, 달라진다? 달라진다. 그 얘기예요.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거 알겠죠?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지수함수는 정의역이 뭐였죠? 정의역이? 지수함수의 정의역은? 뭐였어요? 뭐예요? x는 모든 실수였잖아. 치역은 뭐였죠? 우리 갑이나? 지수함수 치역 뭐였죠? 왜 이렇게 그려주고 치역 뭐였죠? 아까 뭐였어요? 몰라요. 향수. 그럼 얘의 정의역과 치역은 x, y가 다 바뀌었으니까 얘의 정의역은 뭐가 되겠어요? x가 0보다 크다. 치역은 뭐가 되겠어요? y는 모든 실수가 되겠죠. 바뀌니까 x, y all change. 모든 게 바뀌어. 정의역, 치역도 바뀌어. 다 바뀌어. x, y change. 이것도 우리가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해서 거기 109페이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109페이지에 그 네모칸에 보면은 지수함수의 성질을 알고 있죠. 지수함수 성질을 알고 있는데 둘이 역함수 관계에 있으니까 얘의 정의역과 치역도 그려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어려워요? XY 자리 바꾸면은 역함수 되는 거죠. XY 자리 바꾸면 거꾸로 되는 거니까 X랑 Y랑 자리 바꾸면 역함수 개념이죠. 넘어가 봅시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버리시면요. 로그함수의 그래프가 나오면서 지수함수 그래프하고 로그함수 그래프를 비교한다는 거죠. 그만큼 이렇게 비교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죠?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얘기고 역함수 관계에 있는 것도 있으니까 요즘 대부분의 모의고사랑 수능에서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둘이 관계가 있어서. 그래서 그 역함수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 그 얘기는 그런 흐름이라면 이번에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도 지금 뭐 백양이나 화수나 모의고사 문제들을 많이 갖다 쓰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야. 변형시킬 때. 그 얘기는 이번 시험에서도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같이 그려진 문제를 통해서 문제 변형이 일어난 중간고사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같이 생각하는 게 국룰이다. 같이 나올 수도 있다. 따로따로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걸 그리기 위해서 두 개를 그리죠. a가 1보다 클 때랑 a가 0부터 1까지 나눠가지고 크게 두 가지를 그리는데 첫 번째가 누구냐? y는 로그
밑에 하나 그려보고 그 다음에 또 누굴 그리냐면 y가 로그 2분의 1의 x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벌써 알고 있어요. 이 분모에 있는 밑은 얘를 2의 마이너스 1승으로 바뀌려면 이 마이너스를 밖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마이너스 로그 2의 x랑 같아요. 실제적으로 보자면. 왜냐면 이 분모에 있는 게 2의 마이너스 1인데 이 마이너스 1이 분모로 나가잖아. 우리가 이제 그 로그 연산에서 나는 로그 연산 잘 몰라요. 그럼 뭐 못 알아들 수 있어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 밑에 있는 지수는 분모로 나가고 이 진수에 있는 지수는 분자로 나간다고 뭐 다 알려줬어요. 다 지수 파트에서 했던 것들이고요. 뭐 모르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그 로그 쪽의 연산에 공부를 안 하고 있다. 복습을 안 하고 있어서 그래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고등학교 수학은 기본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뭐 복습과 연습을 안 하면은 잘할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천재가 아닌 이상은. 모르는 게 당연한 거고요. 내가 집에 가서 뭐 책 한 번 제대로 안 펴보고 하루에 한두 시간씩은 공부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원래 모르는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겠고 잘 모르겠으면 집에 와서 다시 영상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익힐 때까지 하시면 되겠어요. 일단 뭐 연산이 돼야지 로그 함수도 하겠죠. 저번 시간에 그래서 지수랑 로그 연산을 조금 검토를 했는데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거부터 그리는데 일단 x가 0보다 클 때만 되기 때문에 몇 개를 집어넣는데 첫 번째 뭘 집어넣냐 보시면 알겠지만 2의 마이너스 2승 4분의 1 2의 마이너스 3승도 넣을 수 있겠죠. x가 만약에 2의 마이너스 3이야 그럼 8분의 1이야. x가 8분의 1이 되면 2의 마이너스 3이니까 이게 y좌표가 마이너스 3이 찍혀요. 2의 마이너스 3이니까 마 3이 됩니다. y좌표가 4분의 1이 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2분의 1이 되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1이 되면 0이 돼요. 2가 되면 1이 돼요. 2의 제곱 4가 되면 2가 돼요. 2의 3승 8이 되면 3이 됩니다. 지금 얘가 만족하는 점들을 다 찍은 거예요. 이렇게. 몇 개 넣어본 거죠. 정수가 되는 것만 넣어본 겁니다. 로그 연산을 알고 있다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지고 나서 구할 수 있겠고 로그 연산 모르면 뭐 모르겠죠? 뭐 연산이 안 되는 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난 분명히 연습을 하라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해서 모르는 건 내가 어떻게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연습을 하세요. 계속 몇 번 얘기했지만 그래서 8분의 1일 때 x가 8분의 1일 때 마이너스 3인 거야. 1, 2, 3 뭐 세개 내가 하는 거고 4분의 1이면 마이너스 2인 거야. 2분의 1이면 마이너스 1인 거야. 1이면 0인 거야. 2이면은 1인 거야. 4면은 2인 거야. 8이면은 3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걸 연결하면은 그래프 모양이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게 y는 로그 2의 x가 되겠고요. 얘는 누구랑 역함수 관계에 있다? y는 2x승.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그리자면 요런 거죠. 얘랑 역함수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서로 y는 x 대칭이 되는 거죠. 이렇게. 뭐 이런 식의 대칭이. 이렇게. 얘는 이제 y는 2x승이 되는 거. 2x승이 되는 거. 이렇게 대칭 관계에 있는 거 이렇게. 대칭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보면 알겠지만 정의역은 x가 0보다 클 때만 가져요. 그 다음에 치역은 계속 증가하니까 실수 전체예요. 점근선이 바뀌어요. 점근선이 뭐죠? 사실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뭐였죠? y는 뭐였죠? y는? 얘 점근선이 y는 제로였죠? 점근선이 x축이었죠? 그럼 얘는 xy 자리 바뀌니까 얘 점근선은 뭐가 되겠어요? x는 제로가 됩니다. y축이 돼요. 이게 점근선이에요. 이게 점점점 x축, y축 가까워지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얘가 증가함수잖아. 얘도 무슨 함수죠? 증가함수. 재밌죠? 얘도 증가함수. 그러니까 얘가 원래가 a가 1보다 크면 다 증가함수잖아. 그럼 로그 함수도 a가 1보다 크면 다 증가함수예요. 대칭성 때문에. 이게 나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또 누굴 그릴 수 있죠? 2분의 1의 x승을 그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벌써 알겠지만 봐봐. 얘는 마이너스 로그 2x니까 이게 부호가 뭐가 반대가 된 거냐? 가민아. x 부호 반대된 거, y 부호 반대가 된 거야. y
y보 반대된 거죠. x보 반대되면 여기가 뭐 바뀌어야 돼? 여기가 y인 거야. 여기 마이너스 y로 가버리면 되니까. y보 반대니까 얘랑 y보 반대면 무슨 축 대칭이 되냐면 x축 대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 x축에 대해서 대칭으로 그리면 걔가 바로 로그 2분의 1의 x승이 되는 거예요. x가 되는 거죠. x승이 아니라. 그래서 실제 그래프 그려보면 이거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역함수 관계 있다는 거 보여주고 그린 거고, 얘를 x축 대칭으로 그리면 여기 있던 게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여기 있던 게 밑으로 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y는 로그 2분의 1의 x승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딱 봐도 무슨 함수냐? 감소함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딱 보시면 보이겠지만 감소하죠? x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리고 점근선은 똑같이 y축이 돼. x는 제로가 되겠고요. 또 정의역은 당연히 실수, 모든 실수 x 0보다 클 때 정의역은, 시역은 y 모든 값 가지죠. 이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어디 지점을 지나가죠? 얘가 0,1이 지났잖아. 얘는 무조건 1,0을 지납니다. 기본적으로. 무조건 1,0을 지나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려서 저장해 놓은 게 어디에 있다? 바로 페이지 111페이지 가운데 보면 로그 함수에 대한 성질이 있는 거죠.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런 특징들을 찾아놓은 거죠. 외운 게 아니라. 그리고 얘가 증가랑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앞에서 배웠던 지수함수가 증가랑 감소의 성질을 똑같이 가져요. 그게 어디 나와 있죠? 대소관계를 풀 때 쓸 수 있다. 그게 바로 댐 보충에 있는 거죠. 같은 성질이에요. x가 증가하면서 y가 증가하게 되면 x가 정의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도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부호 따라가죠. 근데 감소함수는 뭐야? x가 커지면 커질수록 y값이 감소하게 되죠. 그 특징이 111페이지 댐 보충에 그대로 있죠. 증가 감소함수면 다 이런 특징이 가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112페이지로 가면 112페이지로 가시면요. 이것도 이제 뭐 여기서 2에서 3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냐 궁금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로그 2의 x에서 로그 4, 만약에 내가 y는 로그 3의 x로 되었다고 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보고 싶으면요. 또 점 찍어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외우지 말라는 거야. 그냥 다 점 찍어보고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자기가 직접 다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안 찍어보고 안 그려본 놈도 많겠지만 일단 중요한 건 외울 필요가 없다. 그럼 로그 3x가 찍히면 어떻게 되냐? 이쪽은 좀 더 위로 올라와요. 그리고 요 밑으로 내려가요. 왜냐? 2대 1이었잖아. 얘는 3의 대 1이에요. 3의 대 1이에요. 그 다음에 몇일 대 2냐? 3의 제곱이니까 얘는 3의 x죠? 8이 아니라 3의 제곱이니까 2가 나오려면 9까지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이쪽은 더 위에 있고 이쪽은 더 밑에 있어요. 이렇게 커지면 이것도 점 찍어서 몇 개 그려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외워야 되냐? 전혀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잘 기억이 안 나. 그럼 점 찍어서 몇 개 그려보면 돼요. 그래서 요 밑에 쪽에서는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러면 3분의 1이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될 때 2분의 1보다 더 왼쪽에 있어요. 마이너스 1일 때 더 왼쪽에 있는 거야. 3분의 1이니까. 요쪽은 요렇게 위로 이렇게 와요. 접하게 나는데. 여기서 이제 1에 넘어가면 얘가 밑에 있어요. 얘보다 상대적으로. 일단 뭐 그런 내용들이 어디 나와 있다? 112페이지 위에 나와 있는 거야. 이것도 뭐 외워야 되냐? 뭐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몇 개 넣어가지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뭐 또 외우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112번에 3번에서 보면 지수함수 그래프와 로그함수 그래프의 관계를 다 알고 있죠. 역함수 관계 있어요. 그래서 서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 얘기예요. 앞에 다 했잖아요. 그래서 요 그래프는 어떻게 나온 거냐? y는 x 대칭이니까 원래 누구 그래프 나온 거야? 요 그래프. 요 그래프를 x축 대칭해서 여기 있는 부분이 일로 간 거고 여기 있는 부분이 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y는 2분의 1의 x승 그래프를 역함수 그리면 y는 로그 2분의 1 x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대칭해서. 또 이 y는 x 대칭 되는 것도 그래프도 잘 못 그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 못 그리냐 물어보면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대요. 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부분은 다 봐봐.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그래프 모양 자체는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뭐 어렵냐? 문제가 심각하죠. 뭐 그냥 나이키 모양이야, 거의. 그냥 나이키 모양이니까 자기가 직접 점 몇 번 찍어보고 하나하나씩 다 해보고 그러면 웬만하면 머릿속에 그냥 있어요. 근데 항상 가르치면 알겠지만 안 해봐요, 집에 가서. 자기가 한 번도 점 한 번 안 찍어보고요. 제대로 그려보지 않아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러면 100%또 기억 안 난다 그럴 거예요. 이게 당연한 얘기예요. 원래 우리가 머리에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래서 직접 다 그려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기본형을 그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로 나머지 거를 그리냐? 대칭을 통해서 나머지를 또 그려요. 그러니까 외울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함수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거의 보면 알겠지만 외우는 부분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대부분 뭐를 통해서 그리냐면 점 찍어서 그려, 개형 파악해,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우리가 좀 더 스마트하게 가자. 점 다 찍을 필요 있냐? 대칭도 이용해서 그리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지 마. 원리를 파악해서 하나씩 다 그려봐. 집에서 연습해봐. 이게 기본의 기조예요. 가르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같이 비교하면서 문제를 풀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거기 113페이지에 보면은 비교해 놓은 게 있어요. 그 밑에 보면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비교해놨고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같이 나올 수도 있다. 같이 나올 때는 역함수 관계에 있는 거를 활용할 때도 많다라는 거를 먼저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울 게 없어요. 그냥 다 XY 자리 바뀌는 거예요. 그냥 all change. 모든 게 바뀝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형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형 모양은 여기서 이제 뭐 시키겠냐? 기본형 배웠으면 우리 주원아, 기본형 배웠으면 그 다음에 뭐 시키냐? 평행이동이죠. 맨날 똑같아요. 기본형만 알면 이 모양 그대로 옮기는 거죠. 평행이동이. 모양이 끝난 거야. 항상 얘기하지만 기본형을 배우면 모양 끝났어요. 다른 모양이 나오지가 않는다니까요. 게임 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 외워야 되냐? 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연산만 할 줄 알면 다 점 대입하면 되는데. 그래서 한 땀 한 땀 다 그려보세요. 이래도 또 안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일단은 벌써 왜 그러냐? 외울 필요가 없는데. 자,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X축으로 평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형이 있어, 예를 들어서. Y는 로그 2의 X가 있었다. 그러면 얘를 X축으로 N만큼, 뭐, 예를 들어서 X축으로 2만큼. 얘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다 똑같아요. X 대신에 뭐 들어가죠? X 대신에 뭐 들어가죠? X-1 들어가겠죠. Y 대신에 Y-1 들어가겠죠. 평행이 보였겠죠. 넣으면 돼요. 다 똑같아요. 평행이동 성질이 뭐 바뀌는 게 있냐? 없어요. 그냥 다 똑같아요. 그래서 외울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Y를 정리해주는 거니까 넘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Y는 로그 2X의 그래프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지수, 내가 이런 함수들, 점근선이 있는 그래프들은 점근선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다, 안 중요하다? 중요해요. 우리 유리함수 그릴 때나 지수함수 그릴 때나 점근선이 되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형의 점근선은 뭐였냐면 X는 제로였어요. Y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X축 평행이동이 중요한 거야. 점근선에는. 지수함수는 Y가 제로였기 때문에 Y축 평행이동이 점근선에 중요했다면 지수함수는 위아래 내려가는 게 중요했죠. 점근선 때문에. 로그함수는 X는 제로가 점근선이기 때문에 X축으로 평행이동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프를 그릴 때. 그래서 당연하지만 기본형이 X가 제로가 만약에 점근선이었다면 얘는 X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했잖아. 그럼 얘 점근선은 뭐가 되겠어요? 당연하지만 X가 2가 된다는 거죠. 똑같이 평행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항상 점근선이 있는 그래프들은 다 점근선을 먼저 찍어주고 그리는 게 국룰이죠. 근데 X는 이들 찍는 거죠, 이렇게. X는 뭐 이렇게 찍는 거. 그 다음에 여기가 2잖아. 증가하는 함수 그래프겠구나. A가 2니까 1보다 크니까. 그러면 대충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이게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전부 다입니다. 이게 다예요. 그냥 이 그래프 모양을 그대로 옮기는 거죠. 옮기는 거죠.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뭐 그래프 모양도 심플하죠. 뭐 어려운 그래프 모양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진다. 그러면 여기 있던 기본적인 성질에 있던 모든 것들이 일로 오면 다 같이 평행이동한다. 그래서 외울 게 없다. 여기서 무조건 1,0을 지났죠. 여기서 무조건 1,0을 지났다고 한다면 얘는 그 점이 어디로 이동하는 건 x2로 이만큼 y2로 이니까 3,1로 이동하는 거죠. 다 같이 이동한다. 그래서 그런 성질들 정근선도 움직여진다. 그러면 이거를 봤을 때 정리역은 뭔지 보이시죠? x가 뭐보다 크다? 2보다 크다가 정리역이겠죠? 안 보여요? 2보다 크다. x가 2보다 큰 게 정리역이겠고 치역은 시트 전체. 몇 번 그래프 그리고 평행이동 시도도 그려보고 몇 개 연습하고 그래서 이제 다 그려보는 거죠. 한 땀 한 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대칭이동을 또 배우죠. 자,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기본형 그리고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하고 그 다음에 일반형 배우면 일반형은 표준형 바꾸는 거 배우면 끝나요. 그래프 그리는 게 다 똑같아요. 뭐 외워서 그리는 게 아니라 한 땀 한 땀 그려가지고 자기가 자기 걸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가장 근본이 되는 거는 y는 로그 2의 x란 말이야. 이 그래프가 가장 근본으로 이제 그려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얘가 누구냐? 얘가 얘예요. 그럼 여기서 x축에서 대칭이동을 시키면 x축 대칭이동을 시키면 여기서 x축 대칭을 시키면 누구의 부호가 바뀐다? y의 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y는 로그 2의 x가 되겠고 이 마이너스 넘기죠. y를 정리해 주니까. 그래서 이게 이 그래프.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랑 x축 대칭인 거야. 그럼 얘를 x축 대칭. 여기 x축이죠? 이 대칭을 그리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이게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가 될 거라는 거지. 외울 게 없어요. 대칭만 알면 다 그릴 수 있어요. 대칭을 다 그려보면 연습 좀 하세요, 제발. 대칭이 안 돼. 대칭도 연습 안 하는 애들은 대칭해서 그래프 못 그리더라고요. 결론은 여러분들이 잘 뭘 못해.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맨날 하라는데 안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간 거죠. 그릴 수 있겠지 하고. 뭐 어떻게 뭐 잘할 방법이 없는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y축 대칭을 시켜요. 빨간 사람. 자, y축 대칭하면 어디 부호가 바뀌냐? y축 대칭이 되면 어디 부호 바뀌죠? x 부호가 바뀌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는 원래 그래프 이 검정색하고 y축 대칭, 이게 y축이죠? 대칭을 그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정의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는 거 알겠지만, 정의역은 x가 0보다 작을 때예요. 정의역이에요. 치역은 실수 전체죠. 바뀌지 않아요.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정의역과 치역은 당연히 보여야 되겠죠. x는 0보다 작은 것밖에 값을 안 가져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죠? 이제 원점 대칭이 되겠죠. 검정색으로 할까요? 원점 대칭은? 원점 대칭은 당연하겠지만 뭐 부호 바뀌죠? x 부호도 바뀌고 y 부호도 바뀌니까 이렇게 되죠. 둘 다 바뀌어요. 그래서 원점 대칭하면 원점 대칭을 한 번에 못 가는 친구들도 은근히 많아요. 가르치다 보면 어떻게 하면 되냐? x축 대칭을 만약에 했어. 내가 y축 대칭을 했어. 이 y축 대칭한 거를 그 다음에 x축 대칭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그리는 거 시켜보면은 그림 잘 안 그려봤던 애들이 갑자기 원점 대칭을 시키잖아? 원점 대칭을 못 그려. xy 동시에 바뀐 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냐면 첫 번째 두 단계 스텝으로 가야 돼. 그러면 먼저 y축 대칭을 시켜요. 이렇게 나왔죠. y축 대칭한 거. 다시 얘는 x축 대칭 시켜. 그러면 원점 대칭인 거야. 그게. 두부 다 부호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요 모양. 얘가 바로 원점 대칭인 거죠. 얘가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마이너스 x 이런 모양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모양을 대칭으로 또 기억하시면 돼요. 또 이 대칭된 거를 또 평행이동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뭐 기본적으로 내가 로그 2의 x만 딱 알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그냥 보너스로 나오는 거야. 뭐만 알면? 대칭의 개념과 평행이동의 개념만 알면 바뀌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씩 다 그려가면 한 땀 한 땀 그려가면서 자기 머릿속에다 외우지 말고 개념대로 풀어서 다 정의해보는 거죠. 다 그려보는 거예요. 그럼 자기 머릿속에 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근데 저는 이 대칭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원점 대칭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는 친구들은 무조건 와서 물어봐야 돼요. 못 그리는 애들이 은근히 많다니까요. 왜냐? 한 번도 안 그려봐서 내가 이제 가르치다 보면은 그냥 혼자 꽁할 필요가 없어요. 물어보시라니까 제발. 왜 모르는데 왜 넘어갑니까? 모르면 물어보세요. 항상. 내가 가르쳐주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그려보세요. 한 땀 한 땀. 그래서 함수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다. 외우는 게 아니다. 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많이 그려봐야 돼요. 엄청나게. 뭐 하나 그릴 줄 알면 넘어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최소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때까지 뭐 한 최소 100개 이상 그려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조금 그려봐도. 그 정도 그려봐야지만 어느 정도 연습이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숙련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지금 어디까지 한 거냐면 페이지 115페이지까지 한 거예요. 대칭 이동을 통해서 그리는 것까지 다 연습을 시킨 거예요. 원점 대칭에서 나오는 것까지 다 그려준 거예요. 내가 지금. 외우지 말고 다 그려봐라. 이해하면서. 그 다음 페이지에 가면 116페이지에 가면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y는 2로그 2x와 y는 로그 2의 x제곱은 뭐가 다르냐? 가끔 낼 때가 있는데 왜 낼지 모르겠어요. y는 2로그 2의 x랑 y는 로그 2의 사실 이게 올라가도 되고 내려가도 되잖아요. 근데 둘이 달라요. 그래프를 그리면. 왜 다르냐라고 물어본다면 무슨 조건 때문에 다르냐면 진수 조건 때문에 달라요. 이 그래프가 다른 이유는요. 뭐 때문에 다르다? 진수 조건 때문에 달라져요. 여기는 진수가 x이기 때문에 x가 0보다 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수는 x제곱이기 때문에 x제곱이 0보다 큰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x는 음수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음수도 제곱하면 0보다 커지니까. 그래서 사실은 얘나 계산할 때는 얘나 차이가 없죠. 차이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왜냐? 이게 올라가냐 내려가냐는 어차피 그 로그의 성질이잖아요. 계산할 때. 하지만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는 얘는 x가 0보다 큰 데만 그리면 되겠지만 얘는 어디도 그려야 돼? x가 0보다 작을 때도 그려야 돼요. 음수일 때도 그려야 된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음수일 때도 그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x가 음수도 가능한 거야. 왜냐면 x제곱이 진수니까 음수여도 제곱하면 0보다 커지니까. 그래서 2로그 2x는 실제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뭐 여기 y축에 있으면 x 0보다 클 때만 그리면 되니까 뭐 대충 그래프가 뭐 이렇게 돼요. 증가함수를 해가지고. 근데 얘는 그리라 그러면 여기만 그리면 안 돼요. 어디도 그려야 된다? 이쪽도 그려야 돼요. 얘는 여기만 그리면 안 돼요. 둘 다 그려야 돼요. 지금 이 차이라는 거야. 왜냐면 x가 음수여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지. 진수 조건에 만족하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나요? 정의역이 달라요. 얘는 정의역이 0 빼고 다 돼요. 얘는 x가 0보다 클 때만 돼요. 정의역이. 그래서 이제 달라진다. 그래서 이렇게 x가 마이너스여도 그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로그 x가 음수일 때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도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대칭으로 또 그려야 된다? x보 반대가 되니까 y축 대칭 한쪽도 그려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헛소리였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그럼 뭐를 찾으라는 문제가 나오죠? 또 최대 최소. 최대 최소는 사실 뭐 어려울 게 없죠. 그래프를 그렸어. 제일 위에 있는 y값이 최대예요. 제일 밑에 있는 y값이 최소예요. 위아래만 알면은 최대 최소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봐봐.
어차피 로그 함수는 증가함수 아니면 무슨 함수죠? 감소함수죠. 그럼 범위가 있으면 양 끝에도 최대치가 무조건 나와요. 당연하겠지만 둘 다 증가 감소함수니까 이 경계값에서 최대치가 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범위 내에서.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뭐 너무 당연한 얘기겠고, 그래도 이게 어려울 게 없다는 거죠. 이게 뭐가 어렵겠어요, 다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증가함수일 때는 작은 쪽에서 최소, 큰 데서 최대. 감소함수일 때는 작은 데서 최대, 큰 데서 최소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예요. 뭐 외울 게 있나요? 뭐 그래프 그리면 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파트들을 보면 알겠지만 결론은 그래프 그리는 거를 연습해라. 그러면 기본 문제는 맞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딱 두 가지죠.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냐? 첫 번째, 지수연산 할 줄 아냐? 로그연산 할 줄 아냐? 그거를 바탕으로 그다음에 뭘 그려야 되죠? 지수함수 그릴 수 있냐? 로그함수 그릴 수 있냐? 그 다음에 이 함수를 바탕으로 방정식과 부등식을 푸는 거죠. 이게 가장 근본인 거야. 완전히 생으로 기본인 거지. 이런 문제들이 앞장에 나온다. 어디 나온다고요? 앞장에. 1페이지 아니면 2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번 중간고사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들. 그래서 일단 이것만 알아도 앞장을 어느 정도 맞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삼각함수 앞부분을 배울 거거든요. 시험 범위에서. 그 삼각함수 앞부분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본만 되는 것만 해도 그냥 5등급은 나와요. 여기까지만 연습해도. 연산 연습, 기본적인 그래프 그리는 연습, 그 다음에 삼각함수 기본까지만 공부를 해도 몇 점이 나온다고요? 5등급은 나와요. 애들 더럽게 공부 안 해요. 공부 안 해요. 다 때려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심화가 가정되는 것들을 좀 더 풀면은 이제 등급이 점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4등급, 3등급. 근데 거기부터는 조금 더 공부를 많이 시켜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은 그래프 싸움이다. 그리고 그래프로 무조건 어려운 문제가 나올 것이다. 기본은 알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개념 확인 코너에 있는 문제들을 몇 개를 풀고 잠깐 쉬도록 합시다. 개념 확인 코너에 있는 문제를 풀고. 그래서 그래프 물어보는 문제 무조건 내요. 뭐 심화를 냈지, 뭐 쉽게 냈지 나도 모르겠지만, 뭐 단독으로 이번 파트가 지수 로그에다 삼각함수 조금 들어가니까 지수 로그가 메인이에요. 삼각함수에서 어려운 문제는 한 문제 나올까 말까요. 대부분 그랬어요. 자, 5번의 개념 확인 코너를 보면 다음 식은 y는 로그 3의 x, 로그 2냐 3이냐 왜 이렇게 안 보이냐? y는 로그 2x죠? 로그 2x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그려놓은 거는 뭐죠? y는 로그 2의 x-1 플러스 3이니까 이 그래프는 이 그림은 함수 이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 평행이 더한 거죠? 우리 주원아? 이라고 함이죠. 끝이에요. 이게 네모인가요? 이게 네모예요? 이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6번은 뭐죠? 다 보세요. 다 개념 확인 코너가 뭐예요? 다 평행이동과 그래프 이해하고 있냐? 대칭으로 외워서 그리지 않을 수 있냐? 그러면 첫 번째, y는 로그 3의 x 그래프를 줬어요. 그때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뭐를 그려라? 대칭을 이용해서 1번도 그리고 2번도 그리고 3번도 그려라. 그럼 다 그래프 물어보는 문제예요. 계속 그러잖아. 외우지 말고 대칭 이용해서 그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바꾼다겠죠? 내가 얘를 어떻게 바꾼다죠? 이 3분의 1 어떻게 바꾼다겠냐? 3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이렇게 따겠죠? 또 로그 연산 알아야 되겠죠? 이 마이너스를 분모로 나가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하고 얘는 무슨 대칭 관계에 있냐? 이건 y보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x축 대칭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x축 대칭해서 그리면 이 그래프가 나온다. 이 얘기예요. 결론. 그러니까 결론은 대칭성 그래프도 알아야 되겠고 로그 연산도 알아야지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2번은 y는 로그 3의 마이너스 x. 얘는 바꿀 것도 없잖아. 누구 부호 반대가 됐죠? x부 반대가 됐으니까 뭐 대칭으로 그리면 된다? y축 대칭으로 그리면 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4번은 둘 다 부호가 바뀌어요. 여기도 바뀌고 여기도 바뀌었어요. 그러면 둘 다 바뀌었으니까 뭐 대칭이 된다? 원점 대칭이 되겠다. 얘를 원점 대칭해서 그리면 된다. 내가 원점 대칭을 한 번에 못 그려. 나 원점 대칭 그리면 어렵다. 그러면 X축 대칭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Y축 대칭 시켜도 되고 Y축 대칭 시킨 다음에 X축 시켜도 돼요. 한 번에 못 가면 두 단계로 가네요. 오케이? 어렵네? 안 어렵죠? 제발 좀 그려보세요. 그리면 다 쉬워요. 그리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게 별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까먹었다. 조금만 그리면 돼요. 어렵지 않다는 거죠. 자, 7번은 되게 민망하죠. 뭐죠? 최대 최소값인데 사실 이거 봐봐. 로그 2의 x잖아. 그럼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 우리 다현아. 마이너스 로그 2의 x면 증가야 감소야. 증가하죠. 아니 증가 그려요. 근데 여기도 2부터 4까지 해. 그래 2가 여기야. 4가 여기야. 그럼 어디가 최대 최소냐? 2가 최소겠죠. 뭐 당연하겠지만 4가 최대겠죠. 넣으면 이거 못 찾으면 사람이 아니겠죠. 뭐 위아래만 알면은 내가 아직까지 위아래 헷갈리는 사람 본 적은 없는데 오른쪽 왼쪽을 헷갈리는 사람 본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위아래를 헷갈리는 사람 본 적은 없다. 우리 어때 다현아 위아래 헷갈리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아직까지 없죠. 근데 오른쪽 왼쪽은 잠깐 헷갈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얘가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자 여기 왼손잡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수민이 왼손잡이 아니었어? 자 오른손잡이가 대부분이잖아. 자기가 오른손잡이다. 그 밥을 집어드는 숟가락 방향이 오른쪽이다. 그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왼손잡이다. 그러면 왼쪽이 내 숟가락 방향이 왼쪽이다. 왼쪽이다. 위아래는 아직까지 헷갈리는 사람 본 적은 없다. 넌 있냐? 위아래 헷갈리는 사람 본 적 있어? 없죠. 나만 못 본 게 아니죠. 그래서 뭐 위아래를 헷갈리는 일은 없을 거라 봐요. 내가 좌우는 헷갈리는 사람 봤어도 아직까지 위아래 헷갈리는 사람 본 적이 없다. 그래서 2일 때 집어넣으면 로그 2의 2가 최대값이 되는 거죠. 최소가 되는 거죠. 로그 2의 2가. 그 다음에 로그 2의 4가 최대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로그 함수의 그래프와 대칭과 기타 등등을 한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필수 예제 7번, 8번, 9번, 10번을 하면서 그래프랑 점점점 친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친해지길 바래. 자, 그래도 또 우리가 또 수업을 합시다. 공부를 하기 싫지만 그래도 또 로그 함수를 쭉 그려주고 또 끝내주는 센스를 발휘해줘야 되겠죠. 자, 첫 번째 필수 예제가 꺼진 이유는 뭘까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좀 바꿔야 되나? 하나 더 사? 제껴? 자, 필수 7번은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기울기 1을 써야 될까 안 써야 될까 라고 한다면 일단 A라는 좌표를 먼저 구해볼게요. 대문자 A. 대문자 A라는 좌표는 X좌표가 A인 거죠. 그리고 Y좌표는 집어넣게 되면 Y는 로그 X에 집어넣으면 나오니까 A좌표는 A, 로그 A가 되는 거죠. 이렇게. A좌표는 왜냐면 X좌표가 A라고 했으니까 X좌표에다 A를 집어넣으면 Y좌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B좌표는 뭐가 되는 거죠? B좌표는 당연하겠지만 X좌표가 B니까 Y좌표는 일단 로그 함수에 집어넣으면 되니까 로그 B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항상 좌표를 찾는 게 가장 근본이지. 모든 그래프 문제에서. 특히 교점의 좌표.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이용하면 되냐? 기울기가 1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울기를 응용해야지. 이제. 문제에서 이제 좌표 찾았으면 기울기가 1이라고 했으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1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빼는 거죠. b-a 분의 이게 x 증가량이죠. y 증가량은 로그 b에서 로그 a를 빼는 거죠. 이게 1이라는 거죠. 기울기니까. 그래서 b-a랑 같은 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양변에다 b-a를 구하면 b-a 이게 b-a가 되겠죠? 얘가 뭐랑 같아? 로그 b-
로그 A인데 이게 로그의 연산을 통해서 뭘로 바뀌게 되냐? 우리 주원아. 뭘로 바뀌어 이게? 나누기. 로그 A분의 B가 되는 거죠.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그러면 5번이 되는 거죠. 결론은 이런 문제들은 교점의 좌표를 설정하고 뭐 기울기 조건을 쓰고 뭐 이런 거를 통해서 풀어내는 문제가 대부분이 된다는 거죠. 아닌가요? 이런 느낌으로 졸리니까 유제 4-12번을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볼까요? 유제 4-12번 CD의 길이가 1이다 라고 줬네요. 요게 이제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가시면 되는데 유제 4-12번 저 뒷부분만 좀 그려보면은 로그 4의 x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그려보면 로그 2의 x가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가 이제 A라고 하면은 요 점이 B가 되겠고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게 C가 되는 거고 이렇게 올라가면 D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CD가 1일 때 요 CD의 길이가 1일 때 어디 길이를 구해라? 요 AB 길이, 요거 길이를 구해라. 요 선분 AB의 길이를 구해내라.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같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좌표를 설정하는 건데 여기에 X좌표를 모르니까 A라고 놓고 여기에 X좌표를 모르니까 C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요 A좌표가 뭐가 되냐? 요 A좌표는 뭐가 되냐면 여기 A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여기 Y좌표가 나오겠죠. 요게 로그 4의 A가 되는 거고 여기 Y좌표는 뭐가 되냐? 여기다 A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로그 2의 A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Y좌표는 X좌표 지금 C로 놓은 거죠? C니까 여기다 C 집어넣으면 나와요. 여기는 로그 4의 C예요. 근데 얘랑 같아요. 높이가 같으니까. 둘이 같은 거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여기 몇인 거죠, 여기는? 여기는 C가 들어가니까 이게 뭐죠? 요 높이는 뭐가 되는 거죠? 로그 2의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위아래를 줬잖아. 그러니까 위의 Y좌표에서 아래 Y좌표를 빼면 몇이다? 이게 1이라고 준 거죠. 위아래 좌표니까. 다 좌표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좌표 로그 2의 C 빼기 로그 4의 C는 몇이다? 1이다. 위아래 길이니까 Y좌표 길이 빼면 나오겠죠? 이때 요거를 만들어주는 방법이 요거를 2의 제곱으로 해서 앞으로 분모를 빼도 돼요. 그러니까 밑이 똑같이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밑이 똑같이 만들어주려고. 그럼 이게 2의 제곱이잖아. 그럼 나오면 분모로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바로 가고 싶으면 여기다 제곱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제곱을 하면 이게 4로 바뀌죠. 제곱하면 이게 1인 거야. 제곱하면 2분의 2니까 1이에요. 제곱해도 돼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도 돼요. 2의 제곱, C의 제곱 이렇게 바꿔도 돼요. 왜냐면 이게 앞으로 나가면 2고 2분의 2니까 1이에요. 그러니까 결론 제곱하면 이게 4의 C 제곱을 바꿔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빼면 진수끼리 나누게 되잖아. 그럼 로그 4분의 뭐가 되는 거죠? C분의 C 제곱이 되는 거니까 약분돼서 얘가 뭐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분모로 가니까 로그 4의 C가 되는 거예요. 이게 1인 거예요. 그럼 C는 뭐가 되는 거죠? 4가 되는 거죠. 이게 4인 거예요. 로그 4의 4가 1이죠? 그러니까 C좌표가 간 거야. 그럼 여기 높이가 몇인 거야, 얘가? 여기 높이가 몇인 거야? 이게 여기 이게 몇인 거야? 다 들어가면 1이잖아. 이게 1이다. 이게 1인 거예요. 로그 2의 A도 1인 거죠. 같은 높이에 있으니까. 그럼 A는 몇인 거죠?
로그 2의 a도 1이니까. 아니 이게 1이면 얘도 같은 높이니까 1일 거 아니야. 그럼 a는 몇이 되는 거야? a는 2가 되는 거죠. 로그 2의 2가 1이니까. 그래서 결론은 여기 a, b의 길이는 로그 2의 2, 1이에요. 여기는 뭐가 돼? 이 높이는 뭐가 되는 거죠? 로그 4의 2가 되는 거니까 결론 여기서 요걸 빼면 돼요. a, b의 길이. 그래서 1 빼기 로그 4의 2가 된다. 근데 이게 이제 2의 제곱이잖아, 4가. 근데 이거 2로 바꾼 다음에 여기 2분의 1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럼 이게 1이죠. 1 빼기 2분의 1이니까 답은 2분의 1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다 대입해가지고, 그러니까 결론은 다 교점 좌표들 찾아서 위아래 길이 주면 y좌표 길이 빼면 되는 거고, 좌우 길이 주면 x좌표 길이 빼서 구하는 거죠. 다 연산으로 이렇게 쭉쭉쭉 가는 거죠. 이런 게 다 좌표 찾아서 다 찾는 문제입니다. 쭉 풀어보시면 일단 첫 번째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문제는 그냥 그래프 문제예요. 필수 8번은. 필수 8번은 그래프 문제입니다. 잘 이해 안 되면 나중에 영상 한번 또 보세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조금 이해 안 됐다. 나중에 물어봐도 되겠지만 또 영상 보세요. 다 올라가니까. 표시해놨다가. 자, 필수 8번, A번은 대놓고 뭐 그리는 문제다? 그래프 그려라. 그래프 그리는 연습해라. 자, 얘는 로그 2의 x라는 그래프를, 로그 2의 x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이니까 정근선이 x는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근선을 항상 그려주는 게 이제 근본인 거죠. 증가함수고요. 왜냐면 a가 2니까. 근데 x가 1에다가 정근선을 그려주고 증가하도록 그려주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그려놓으면 정의역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라면. 정근선은 x가 1이고 정의역은 x가 1보다 클 때. x가 1보다 클 때가 정의역이겠죠? 정의역은 x가 1보다 클 때. 치역은 실수 전체. y 다 되죠? y. 치역은 실수 전체. 그래프 그리면 다 나오겠죠? 자, 2번으로 넘어가면 2번은 뭐를 그리라고 했냐? y는 로그 3분의 1에 x 더하기 2 빼기 1이니까 얘는 정근선이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옮겼잖아. 파란색으로 그리면 정근선이 x는 마이너스 2예요. 그 다음에 이게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감소하면서 나오는 그래프죠. 그래서 이만큼 마이너스 이만큼 내려오긴 했는데 대충 이런 느낌으로 그리면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그리면 되겠죠. 감소하도록. 그래서 정의역은 뭐냐? 정의역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게 이제 정근선이겠고요. 치역은 실수 전체죠. 이 3분의 1이랑 감소하도록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여기 유제 1-14번에 보면, 다다시 14번에 보면, x에다가 절대값 있는 것도 있고, y에 절대값 있는 것도 있는데, 전체 절대값 있는 것만 그리세요. 1번, 2번은 그리지 말고, 유제 1-14번에서 3번만 그리면 되는데, 3번은 어떻게 그리면 되냐? 로그 2의 x가 이런 모양일 거 아니야. 로그 2의 x가 어떤 모양이죠? 우리가 유제 1-14번에서 마지막 거, 전체 절대값 있는 거는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x축 아래에 있는 것만 어떻게 하면 된다? 위로 올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유제 4-14번에서 나머지 건 다 연습해 보세요. 유제 다 풀어보세요. 3번에 요즘은 이렇게 전체 절대값 있는 것만 나오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얘가 로그 2x가 0보다 크면은 그냥 그려. 그냥 나오니까. 그래서 이 로그 2x 그래프가 실제적으로 정근선이 이렇게 되겠고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얘는 그대로 그려. 0보다 큰 부분은 그대로 그리겠고 이 부분만 x축 대칭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요렇게 그려지는 게 y는 로그 2의 x가 된다. 요 아래에 있는 것만 위로 올리라고 했죠. 절대값 씌워주면. 그래서 그래프가 1보다 작을 때는 어떤 그래프가 되냐? 요 부분 y는 마이너스 로그 2x가 되는 거고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작을 때는 그다음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y는 로그 2x 그리면 됩니다. 요 아래에 있는 것만 위로 올리면 된다겠죠. 절대값 붙여버리면 밑에 있는 것만 요거 연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넘어가서 필수 예제 9번으로 가겠습니다. 다 그래프 그리는 문제예요. 다 그래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 연산 할 줄 아느냐. 그게 다 근본이에요. 이게 이제 다 근본적인 문제다. 이런 문제가 1페이지와 2페이지 어딘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맞으란 얘기예요. 공부해서 제발 이거 틀리면 뭐 맞을 게 없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들이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 2-3시간만 그려보고 바짝 연습하면 다 맞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가장 최소한의 공부로 맞을 만한 것들이죠. 그것도 공부를 안 하겠다. 그럼 암울해지는 거죠. 뭐 어떻게 합니까? 뭐 내가 해줄 수가 없는데. 자, 요거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균하면 어떻게 되죠?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1 더하기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평행이동을 했어요.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합니다. y축 대칭을 하게 되면 누구의 부호가 바뀐다? x의 부호가 바뀌니까 x의 부호만 바꿔요. 이렇게 됩니다. y축 대칭하면 x 부호만 바뀝니다. 이거예요. x 바꾸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놨더니 얘가 뭐랑 같다고 했냐면 요게 뭐랑 같다고 했냐면 y는 로그 2의 a의 1 플러스 bx랑 같다고 한 거예요. 간단해요. 얘를 로그 2로 바꾼 거예요. 이 2를 로그 2로 바꿔서 로그 2의 제곱이 된 거죠. 2가 나오려면. 그래서 이 2를 로그 2의 제곱이니까 2의 4가 되겠죠, 결론은? 이게 2죠? 이렇게 바꿔가지고 요걸 여기다가 곱해준 거죠. 더하게 되면 진수끼리 곱하게 되니까 바꿔주면 로그 2에 4 곱하기 요거 한 거예요. 이게 1 마이너스 x 이렇게 쓴 거죠. 이렇게. 바꿔버려. 이렇게 된 거예요. 순서만 바꾼 거예요. 그래서 a는 몇이냐? a가 4인 거예요. b가 몇이냐? b가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이게 이제 답이다. 그래서 a 더하기 b는 3이 된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연습을 많이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뭐 로그 연산이에요. 뭐 어려울 건 전혀 없어요. 그럼 요거 하나 풀어보도록 한번 시켜볼까요? 유제 4-16번을 지금 한번 풀어보십시오. 뭐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개념 알고 로그 연산을 알면 풀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뭐 내가 로그 연산이 안 된다. 그럼 결론은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냥 뭐 로그 파트를 답이 없거든요. 연산이 안 되는데 뭐 되겠냐? 뭐 당연히 안 되겠죠. 뭐 당연한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연습이 연습해라. 네, 여러분 할 말은 하나밖에 없다. 공부해. 어서. 안 하면 안 돼. 그런 얘기죠.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공부하셔야죠. 어떡합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좀만 하세요. 기본적인 문제들은 제발. 우리 여기서는 주원이랑 홍준이가 되겠는데 뭐 이 정도의 문제들은 그러면 공부 조금만 하면 맞춰요. 안 하면 이것도 못 맞추죠. 뭐. 안 하면 이것도 못 맞춥니다. 뭐 일단 앞에 연산부터 연습해 오세요. 차근차근. 자, y는 3의 x승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그러면 x, y 자리 바꾸면 로그 함수 바뀌죠? y는
로그 3의 x가 되었다. xy 자리 바꿔서 정리하면 y는 로그 3의 x가 되겠고요. 이거를 x축 방향으로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이 되면 y는 로그 3의 x축으로 마이너스니까 x 플러스 2가 되겠고 y축 2니까 뒤에다 플러스 2 써주면 되겠습니다. 얘가 되겠고요. 얘를 이제 y는 로그 3의 a의 x 더하기 b인데 요 제곱을 2를 로그 3의 제곱이니까 9로 바꾼 거죠. 그래서 곱하는 거죠. 얘는 로그 3의 9의 x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9가 되는 거고 b는 2가 되는 거다. 뭐 이런 간단한 문제. a 빼기 b가 구하니까 7이 된다는 뭐 간단한 문제죠. 이 정도의 문제를 못 풀면 슬픈 거죠. 이건 정말 좀만 공부하면 맞으라고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집에서 조금만 다 그려보고 하면 금방 맞아요. 이 정도는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내가 심화 문제까지 못해도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그런 기본적인 것만 맞아도 5등급은 나온다고 했대요. 선생님이 분명히 기본적인 것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더라도. 자, 필수 10번. 이것도 안 하겠다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자, 이제 대소 비교인데 로그 3의 4와 로그 3의 5를 비교하겠는데 당연하겠지만 이게 y는 로그 3의 x 그래프가 이렇게 있죠? y는 로그 3의 x 그래프가 증가하니까 여기 x에 4가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여기 5가 들어갔을 때 4가 들어갔을 때가 이 높이가 로그 3에 단 거죠. 5가 들어갈 때 이 높이가 로그 3에 온 거죠. 그럼 누가 크냐? y좌표니까 누가 큰 거죠? 당연히 얘가 더 크겠죠. 증가함수니까 x가 더 커지면 y도 더 커진다. 그런 얘기인 거죠. 결론적으로 보자면 증가함수니까. 그래서 이 로그에서의 그 대소 비교는 이 밑이 되게 중요하죠. 밑이 1보다 크냐? 그럼 증가함수니까. 밑이 0부터 1까지면 감소함수니까 반대가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로그 2분의 1에 3분의 1,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로그 2분의 1에 3. 그러면 0도 바꿀 수 있죠. 로그 2분의 1에 1로 바꿀 수가 있겠죠. 진수가 1이면 다 0이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감소함수잖아.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y는 로그 2분의 1 x승은. 그러니까 다 해보면 알겠지만 3분의 1, 3인데 3분의 1이 제일 밑에 있겠죠. 3분의 1일 때. 이때 높이가 이게 로그 2분의 3분의 1이고 0이 그 다음에 있겠죠. 그 다음에 3은 더 멀리 있겠죠. 근데 이게 점점점 커지면 x좌표가 점점 커지면 점점 작아져요.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큰 놈이 누구냐? 얘가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2번이에요. 얘가 3번이에요. 이제 그래프로 대도 비교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얘가 제일 커요. 두 번째로 커요. 세 번째로 작아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작은 놈이죠, 결론. 이게 끝이에요. 어려울까요, 이렇게? 이거 진짜 받으라고 주는 문제거든요. 이거 틀리면 진짜 답이 없어요. 이건 5분도 공부 안 해도 맞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닌가? 아니야? 로그 연산 아니면 다 맞는 거 아닐까? 이거 트레이닝을 본 적이 없지만 저거는 다 맞더라고요. 틀리기가 어렵죠? 누구나 맞더라고요. 그래프 그림 연습하시고 로그 연산 연습만 하세요. 지수 로그 반은 먹고 들어간다. 자, 필수 11번이 되겠습니다. 필수 11번 문제는 이제 최대 최소인데 이것도 민망해요. 사실 봐봐. 어차피 이게 제대로 그릴 필요가 없거든요. y는 로그 2, 이거 2냐 3이냐 이렇게 안 보이냐? 몇이야? 가비는? 로그 2야? 오케이. 그럼 얘는 결론은 무조건 증가함수잖아. 어차피 이 뒤에 볼 것도 없잖아요. 이 로그 2x 평행이라고 한 거니까 이거 증가함수잖아. 근데 정의역이 보니까 4부터 6이래. 그럼 여기부터 여기서 4라고 할게. 6을 할게. 야, 누가 최대 최소인지 이거 모를 수가 있냐? 성질 가능하냐?
불가능하겠지. 증가함수면 4일 때가 최소, 6일 때가 최대. 이 뭐 모르면 사람이 아니죠. 이것도 뭐 맞으라고 주는 문제지. 이런 거를 최대 최소를 구하겠어. 틀렸다. 자기 혼자 틀리는 겁니다. 내가 만들 때는 진짜로. 그래서 4 집어넣으면 몇이 되냐? 로그 2에 2죠? 4 빼기 2는 2니까 1이에요. 최소값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6 집어넣으면 로그 2에 6 집어넣으면 4죠. 2의 제곱이니까 2예요. 이게 최대예요. 틀릴 수가 있을까요? 뭐 이런 문제 나오지도 않겠죠? 이거 나오면 진짜로 선생님이 1번 뭐 2번 어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뭐 다 그냥 맞으라고 주는 거죠. 자, 최소 치환했을 때 2차 함수 최대 최소는 대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2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2번 문제 같은 게 나와요. 또 맞으라는 거 줘도. 1번은 너무 쉽잖아. 민망해서 잘 안 내요, 선생님들이. 이게 너무 민망하지 않냐? 아, 이거, 야, 네가 출제했다 생각해봐라. 얼마나 민망하냐. 수민아, 안 민망하냐, 1번은? 좀 민망하지. 그래서 보통 2번 같은 거 내요. 치환하는 문제. 치환하면 2차 함수 최대 최소 되는 거. 요거. 자, 누구를 보더라도 치환해야 될 것 같은 강력한 느낌. 우리. 홍준아, 뭐를 치환해야 될 것 같은 강력한 느낌이죠? 누가 보더라도, 홍준아, 누굴 치환할 것 같니? 딱 봐도, 누굴 치환해야 될 것 같죠? 어떤 거를 치환하면 되겠죠? 로그 3에 x를 치환하면 된다는 거는 뭐, 이렇게 눈치가 좀만 있어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t가 로그 3의 x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t제곱. 이거 내려오겠죠? 마이너스 4t 빼기가 됐고, 이 x의 범위로부터 t의 범위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치환할 때는 다 바꿔. 그러면 이 t가 로그 3의 x니까 이게 증가함수일 거 아닙니까? 이게 증가함수일 거 아니야. 로그 3의 x니까. 근데 x가 몇부터 몇까지야? 3부터 81이라고 했으니까 3일 때가 최소고 81일 때 최대. 요 사이에 t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t는 지금 y 값이니까. 그럼 로그 3의 3은 몇이냐? 1이죠? y 값이? 로그 3의 81은 몇이냐? 이게 3의 4승이니까 4죠? 그래서 t 값은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있다? 1부터 4 사이에 있다. 바꿔주는 거죠. 1부터 t는 4 사이에 있다. 그래서 치환하게 되면 x라는 거는 다 사라지고 모든 거는 t로 다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바꾸고 나면 t에 대한 몇 차 함수가 된 거죠? 2차 함수가 된 거죠. 그래서 뭐 2차 함수 최대 최소는 죽을 때까지 나온다. 그래서 얘는 아래로 블록이겠죠? 최고차항이 1이니까 2차 함수에서. 그래서 그려주시고 아래로 블록하게 대칭축만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우리 대칭축은 다현아 몇이냐? 대칭축 몇이에요? 요거 까먹었어요? 마이너스 2의 분의 b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 4니까 t는 2가 바로 대칭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4니까 1은 왼쪽으로 한 칸, 4는 두 칸.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t가 4일 때, 이가 t가 1일 때입니다. 그럼 여기서 최대 최소를 찾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제일 아래에 있는 게 최소예요. t가 2일 때가 최소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게 최대예요. t가 4일 때가 최대입니다. 위 아래만 알면 최대 최소를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최소는 최다 2를 집어넣으면 나와요. 그럼 2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8 빼기 2니까 마이너스 6이 최소고, 최대는 4를 대입하면 나옵니다. 4를 대입해요. 4, 4, 16 마이너스 16 빼기 2니까 마이너스 2가 최대입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가 나온다. 치환해서.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인 중에 하나입니다. 2차 함수 최대 최소 연결돼서. 요거 하나 풀어봅시다. 치환하는 문제 몇 번이냐? 유제 4-19번입니다. 약간 변형을 시켜줘야 돼요. 2차 함수 최대 만들기 위해서. 유제 4-19번 같은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로그 3분의 1 x를 잘 바꾸세요.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로그 연산이 잘 안 되면 잘 안 바뀌어요. 그것까진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네요.
연산 연습 좀 하세요. 자, 요거 로그 3분의 x는 어떻게 되죠? 요게 3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앞으로 나가면 요 부분이 마이너스 로그 3의 x로 바뀌겠죠? 이렇게. 그래서 로그 3의 x를 t로 치환하게 되면 로그 3의 x를 t로 치환하게 되면 얘는 증가함수 때 1이 되면 몇이냐? 뭐 이렇게 되는데 x가 1일 때가 로그 3의 1이니까 0이 되겠고요. 9일 때가 로그 3의 9니까 2가 되니까 t의 범위는 0부터 2 사이에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듣는 거죠. y는 t 플러스 1 여기 마이너스 t 마이너스 9죠. t 값의 범위는 0부터 2 사이에 있다. 전개하게 되면 y는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9t 마이너스 t니까 마이너스 10t가 되겠고요. 상수는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 얘는 이제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래프가 되겠죠. 왜냐면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위로 볼록하게 되겠고 대칭축은 몇이 되냐? t가 몇이 되냐?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하면 2가 돼요. t가 마이너스 5일 때가 됩니다. 그러면 0부터 2는 여기 어딘가 있겠죠? 다섯칸 가야 되니까 0이 여기 있으면 2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t가 0일 때가 최대, 2일 때가 최소예요. 0을 대입합니다. 최대가 마이너스 9가 나오는 거고 최소는 2일 때.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33이 나옵니다. 이게 최소가 돼요. 자, 나왔어요? 우리 가빈이? 이렇게 치환하면 2차 함수 찾아서 가는 거 심심할 때마다 나오는 문제예요. 이것도 맞으라고 던져주는 문제 중에 하나죠. 뭐 단답형 1번에 있기도 하고요. 뭐 그런 문제입니다. 치환하는 문제. 맨날 나오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결론은 뭐다? 최대최소 중에서는 그냥 내면은 너무 쉬우니까 치환해서 2차 함수 최대최소로 가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더라. 치환하는 문제들이 많이 내요. 나중에 이제 땐 가서도 치환하는 문제들 많이 풀어줄 겁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때 여러분들이 그래프 그리는 것 정도는 완벽하게 돼서 좀 쌤 나갈 때, 다시 학기 중에 쌤 나가고 이제 이거 할 때는 조금 더 쉽게 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왔죠?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와 사이의 관계니까 역함수 관계에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필수 12번에서 역함수를 뭔가 물어봐요. 필수 12번에서. 그래서 첫 번째 1번 역함수 구하기 연습해. 어서 뭐 그런 문제죠. 얘는 지금 대표적인 지수함수가 되겠고요. 얘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한번 물어봅시다. 수민아, 요 곱하기 3은 평행이동 어디에 영향을 주죠? 곱하기 3은 지수함수에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을 할까요? 못할까요? 우리 가빈이 기억나니? 지수함수의 곱하기 3은 어디 영향을 준다고 했죠? 다시 한번 얘는 X축 평행이동에 영향을 줍니다. 지수함수의 상수가 곱해지는 거는 X축 평행이동에 영향을 주는 거야. 왜 그러냐? 이 3을 밑이 2인 걸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3이에요. 이게 왜 3이냐? 요 두 개 자리 바꾸면 3이 돼요. 이게 3이죠. 요거 두 개 자리 바꿀 수 있잖아, 이렇게. 지수 연산에서 배웠죠? 그러면 3 로그 2의 2니까 이게 1이죠? 3이 나와요. 이게 3인 거예요. 이거 바꾸면 얘네들 어떻게 하는 거죠? 지수끼리 더하게 되겠죠, 곱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만큼의 평형이동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곱해진 거는 어떻게 그래프에 영향을 미치냐? X축 평행이동에 영향을 주지 Y축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요 그래프를 그려본다고 생각한다고 치면 여러분들은 그냥 2의 X선을 그린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냥 잡으로. 그러니까 그래프 모양은 기본적으로 대충 이런 모양이 나올 거라는 거지. 이런 모양이 나올 거라는 거야. 어차피 2의 X선을 X축으로 왔다 갔다 해봤자 저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정의역은 모든 실수고 치역은 뭐가 되는 거야? 치역은 y는 0보다 크다. 이게 치역이라는 거야. 얘 치역은 0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선생님 이거 왜 구했어요?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이 치역이 뭐로 바뀌는 거죠? 정의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듣나요? 치역이 정의역으로 되잖아. xy 자체인지 아닌가. 그래서 이걸 미리 구해놓은 거예요. 그럼 일단 계산은 이거 지워놓고 자 xy 자리 바꿔서 역함수 구해볼게요. 그럼 xy 자리 체인지 x 3 곱하기 2의 y-1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y에 대해서 정리해주는 거예요. xy 자리 바꿨으니까 이제 y 정리해주기 위해서 먼저 양변을 3으로 나눠요. 연산도 연습하세요. 그러면 2의 y-1승이 나오겠죠. 그러면 양변에 이제 뭐를 취하면 되죠? 로그 2를 취합니다. 양변에 로그 2를 취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내려오면서 y-1 로그 2의 2니까 y-1만 남겠죠. 로그 2의 2는 1이니까. 그래서 y 정리해주면 이거 1만 넘겨요. 그럼 y는 뭐가 나오냐? 로그 2의 3분의 x 넘어가면 플러스 1이 되겠죠. 요게 역함수인 거죠. 요거 역함수. 그리고 정의역은 아까 구했지만 x가 0보다 클 때. 그래서 얘를 이렇게 써도 되고 얘를 분리시켜도 돼요. 나눴으니까 만약에 얘가 분리가 된다면 이렇게 분리가 되겠죠. 로그 2의 x 빼기 로그 2의 3. 그 다음에 얘 로그 1은 뭐가 되죠? 1은 로그 2의 2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쥐그를 합쳐요. 여기서 이게 빼면 이게 분모로 가는 거죠. 뺀 게 3분의 2가. 그래서 이렇게 써도 돼요. 로그 2의 x에다가 더하기 로그 3분의 2라고 썼대요. 이 마이너스 있는 게 분모로 오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x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써도 되고 뭐 이렇게 써도 되고 뭐 이렇게 써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요 역함수 구하는 것도 뭐 어렵지 않으니까 뭐 연산을 연습에 잘 해놨다 그러면 잘 될 거고요. 안 되면 연산 연습 좀 더 하세요.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x, y 자리 바꿔서 y 풀어주는 거니까 연산 연습이에요. 결론 이것도 다 연산 부분입니다. 연산이 안 돼서 안 되는 거는요. 연습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될 때까지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보면 알겠지만 y는 로그 3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2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는 사실 뭐 로그 함수는 치역이 무조건 뭐죠? 치역이 무조건 뭐였죠? 실수 전체잖아. 그러니까 치역이 실수 전체니까 역함수 구하면 어차피 역함수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돼요. x, y 또 자리 바꿔요. 이렇게. 오. 그래서 이거 y 정리해줘야 되니까 넘겨요. 그럼 x 플러스 2는
로그 3의 y 플러스 1. 얘를 이제 지수로 바꿔요. 3의 x 플러스 2승은 y 플러스 1이다. y 정리해지가 넘겨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의역은 시트 전체. 이게 역함수입니다. 자, 이게 또 다 계산 문제죠. 전혀 어려울 게 없는 문제예요. 역함수 구하는 것도 계산 연습하라고 시켜놓은 거지, 사실 뭐 이런 문제가 나오겠습니까? 역함수를 구해라? 나올 리가 없겠죠. 그래서 역함수 구하는 거 유제 4-21번에서 한 거고, 이게 뭔 소리인지 알면 돼. 유제 4-22번은 이게 뭐냐? 유제 4-22번은 사실 우리 역함수 문제 할 때 역함수 구했냐 안 구했냐? 잘 안 구하죠. 자, 갑이랑 유제 4-22번에서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뭔 소리죠? 이게 뭔 소리죠? 준호 기억하십니까? 이게 지금 뭔 소리냐면, 잘 보세요. x라는 정의역이 들어가잖아? 그럼 무조건 뭐로 나온다는 거야? x가 나온다는 거야. 그럼 이런 함수를 뭐라 그러죠? x가 들어가서 x가 나오는 함수를 우리가 뭐라 부르죠? 항등함수라고 부르죠. 내가 들어갔는데 내가 그대로 나와.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항등함수라고 부르죠. 이게 x가 들어갔는데 x가 그대로 나온다는 거니까 g of f가 항등함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항등함수가 되려면 이 둘이 무슨 관계에 있어야 된다?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역함수 관계에 있다. 왜냐?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x가 있다고 쳐요. 정역 x에 어떤 원소가 있었어요? 공역 y가 원소가 있었어. 이게 f야, 가는 게. 그러면 x에서 y로 갔겠죠. 근데 f 인버스면 거꾸로 다시 오잖아. 그럼 갔다가 다시 오면 자기 자신 되는 거야. 평등함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합성을 했을 때 두 개를 합성했는데 항등함수가 나와. 그 얘기가 뭔 소리냐면 둘은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둘의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걸 이렇게 많이 줘요. 대놓고 주지 않아. 그러니까 x가 들어갔는데 합성함수가 지나가면 다시 x가 나와. 자기 자신 나온다는 거지. 항등함수라는 거지. 그 얘기가 둘은 역함수 관계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갔다가 f죠. f 인버스 다시 와요. 그럼 얘가 들어갔다가 다시 합성함수 쉽게 역함수로 오면 다시 오는 거야. 그러니까 1이 들어가면 1이 오고 2가 들어가면 2가 오는 거야. 그게 항등함수잖아. 다시 오게 되니까. 그래서 요게 자기 자신과 역함수를 합성함수 시키면 항상 항등함수가 된다. 그래서 요 조건이 바로 g와 f는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4-22번을 풀 때 필요하니까 요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이다. 조원아, 발전 13번 문제입니다. 요런 문제 유형이 요즘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번 중간고사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에서 이게 역함수가 쓰여질 힌트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지수함수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온다? 로그함수가 나와요. 밑이 똑같아요. 밑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문제도 보시면 알겠지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나와요. 거의 100%예요. 이건 100% 역함수를 이용하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 역함수를 구해보면 얘가 나올 겁니다. 둘은 무슨 관계에 있다? 역함수 관계니까 y는 x 대칭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가장 요즘 많이 나오는 문제죠. 이번 수능에서도 나왔다. 이런 역함수 관계에 있는 문제를 약간 변형해서 이번 수능에서도 나왔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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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그러면 y는 x 대칭이 되는 건데 지금 그래프를 보니까 한 놈은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나머지 한 놈은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y는 로그 3의 x 플러스 1인데 지금 a라는 좌표가 지수함수에 있는데 이 a라는 좌표가 몇이었냐면 2,8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 마이너스 1로 가잖아요. 이 기울기 마이너스 1로 가게 되면 이 좌표는 100% 이게 마이너스 대칭이니까 이 좌표는 8,2가 됩니다. 서로 대칭이 되는 점이죠. y는 x 대칭. 얘네 둘이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이게 서로 수직하다는 거고 그래도 요게 같아지니까 이게 서로 y는 x 대칭 좌표가 됩니다. 그래서 요 두 점은 100% 역함수 관계에 있으니까 x, y 자리를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 좌표가 8,2가 나와요. 이것만 알면 끝나는 문제죠. 그러면 여기가 x좌표가 2고 여기가 8이에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어디 넓이를 구해라? 요 넓이를 구해라. 이 b좌표가 y는 x대칭인 걸 알게 되는 순간 그냥 곱하고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사다리꼴 넓이만 구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y좌표는 어떻게 구하냐? 8이잖아요. 8이에요. 여기 몇이죠? 2잖아요. 그래서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윗변은 2, 아랫변은 8. 그 다음에 높이는 몇이죠? 8 빼기 2니까 6 곱하기 2분의 1 때리면 끝나겠습니다.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분되면 3, 10 곱하기 3이니까 30이 답이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힌트, 지수함수 나오고 로그 함수 나오고 기울기 마이너스 10도 나왔다. 100%입니다. 이 문제는 100% 역함수 관계, y는 x대칭을 이용하는 문제이고요. 이런 문제가 무조건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유제 4-23번의 문제도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는데 잘 보세요. 이 유제 4-23번은 어떻게 평형이 나오나 봐봐.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요즘 어떻게 하냐면 이 유제 4-23번처럼 어떻게 하냐면 완벽하게 y는 x대칭을 안 줘요. y는 x 대칭 된 거를 약간씩 평행이동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잘 보세요. y는 요즘은 이제 변형이 많이 나와요. 2의 x승 빼기 1하고 그 다음에 y는 로그 2의 x 빼기 1은 얘는 기본적으로 역함수 관계 없어요. 근데 얘네 둘 다 y축으로 1만큼 올리고 y축으로 1만큼 올리고 얘도 y축으로 1만큼 올리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y는 2의 x승이 되고 얘는 y는 로그 2의 x승이 돼요. 그럼 대칭이 돼요. 바로 역함수 대칭이 돼요. 그래서 약간씩 평행이동을 딱 가미해놔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놓고 딱 y는 x에 딱 맞춰서 내는 게 아니라 이 y는 x 됐던 이런 그래프들을 다 같이 이렇게 옮겨놔요. 약간씩 변형을 주는 거죠. 그 문제가 유제 4-23번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된 것들을 거꾸로 y축으로 다 마이너스 1만큼 내린 거야.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딱 대놓고 y는 x대칭을 안 주고 y는 x대칭 된 그래프들을 같이 내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다가 지금 여러 문제를 보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대칭 이용하는데 정확하게 딱 주지 않고 약간씩 어긋나게 준다는 거예요. 평행이동을 주고. 그러니까 원래 그래프가 y는 2x승이라 y는 2x승이라 y는 로그 2의 x승은 이렇게 대칭이었는데 얘를 둘 다 마이너스 1만큼 내린 거야. 그러니까 얘도 이 마이너스 x 대칭도 마이너스 1만큼 다시 내려오겠죠. y축으로. 다 같이 옮긴 거야. 그 그래프가 4-3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줘요. 근데 잘 봐봐. 그러면 봐봐. 내가 이거를 옮겨서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럼 여기서 생각하라는 거야. 어차피 길이 똑같잖아. 평행이동 해봤자. 그래도 이 좌표만 3,1이었던 거를 지금 내려왔죠. 위로 올려요. 4, 뭐가 되는 거죠? 2가 되는 거죠. 얘도 하나 올리면 뭐가 되는 거죠? 얘가 2,4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B 프라임, A 프라임 이렇게 보라는 거지. 문제를 보일 때. 다시 위로 올려. BC 다. 그러면 Y는 X 대칭이 되는 거야 지금. 그런 상태에서 길이도 보면 알겠지만 여기 P가 있는 거예요. KPH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KPH. K 프라임, P 프라임, H 프라임. 그래서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겠으니까 요 길이를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보는 거죠. Y는 2x승이라 Y는 로그 2x승에서 어차피 평행이동해봤자 요 길이는 바뀌지가 않아요. 길이의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요 평행이동한 상태에서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어렵나요? 그래서 임의의 점 P잖아. 이 P점의 좌표를 예를 들어서 X좌표를 여기 X좌표를 A라고 둔다고 쳐. 예를 들어서 여기 X좌표 A를 두면 이 P좌표는 중간에 있냐? 여기 위에 있는 거죠? 그럼 요거 직선의 방식이 나오겠죠? 나오냐 안 나오냐? 기울기 마이너스일 거고 기울기 마이너스 X에다가 4,2니까 플러스 2가 되겠네. 요 P좌표의 X좌표를 A라고 두면 P'은 A, 마이너스 A 프라임 2가 된다. 요 직선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 대입하게 되면 여기 좌표 나오니까 더해주면 돼요. 아마 이거 산수의 기하로 나올 거예요. 산수의 기하로. 조금 변형이 된 건데. 이런 게 이제 심한 문제죠. 조금 어려웠어요. 그러면 요 K 프라임 좌표는 A, 2의 A승이 되겠고요. P'은 요거고, 요거 H좌표는 Y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A 플러스 2잖아. 요 X좌표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A 플러스 2일 때, Y좌표가 A 플러스 2일 때, 로그 2의 X니까 이때 X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2의 X는 뭐가 된다? 2의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X가 돼. 여기 X좌표가 뭐가 나오냐면, 2의 마이너스 A 플러스 2, 마이너스 A 더하기 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P'K가 뭐가 나오냐? PK는 요 위에 Y좌표에서 밑에 Y좌표 빼면 돼요. 이게 P'K예요. PK예요. Y좌표 위아래니까 2의 A승에서 요걸 빼요. 그럼 플러스 A 마이너스 T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 PH는 X좌표 빼면 돼. 여기서 여기 빼는 거야. 2의 마이너스 A 플러스 2에서 A를 빼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더해요. 더하게 되면 요게 없어지면서 2의 A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A 플러스 2승 빼기 2가 나와요. 결론은 이게 뭐가 되냐? 2의 A승이고 요 2의 마이너스 A승이 이렇게 밑으로 가요. 2의 제곱은 4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요게 서로 역수관계 있잖아. 산수의 기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의 최대 최소는 2루트 곱한 게 4죠 지금. 거기다 빼기 2했지. 빼기 2만 해주면. 그리고 이게 2, 4 빼기 2니까 2가 최소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긴 하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도 Y는 X 대칭을 이용한 문제겠고요. 그걸 우리 통해서 이 좌표를 찾아서 이거를 구하는데 최대 최소 값이 이제 산수의 기하로 가는 문제로 제일 어려운 문제였다. 이게 이제 심화 문제 중에서 이제 잘 어렵게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